작년 10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 59,800달러까지 폭락했죠. 마이너스 52% 하락. 안타깝지만 우리가 알던 불장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지난주 2월 6일 페니셀 다들 괜찮으실까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추락하며 비트코인은 작년 상승분은 사실상 전부 사라졌죠. 2017년부터 이 시장을 직접 겪어온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하락은 확실히 기존 패턴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차트를 복귀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월 29일과 2월 3일 두 개의 영상을 올렸죠. 당시 관점은 분명했습니다. 골드는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골드는 단기간에 마이너스 21%라는 역대급 하락을 했죠. 하지만 골드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곧바로 크립토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습니다. 골드가 빠지는 동안 비트코인도 큰 폭의 하락을 겪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향은 맞았고 타이밍은 틀렸습니다. 이건 제 예측이 실패한 것이고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과로 끝내지 않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지난 시즌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흐름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달은 항상 양봉이었죠. 2021년 4월 3개의 음봉 발생, 그리고 양봉. 2021년 11월 3개의 음봉 발생, 그리고 양봉. 2022년 4월 3개의 음봉 발생, 그 다음 달 양봉 마감.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석가들이 올해 1월은 양봉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고 이번 달도 음봉이 진행되고 있죠. 무려 5개월째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시즌과 통계 비교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선 것이죠. 두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스탬프 주봉, 비트코인 상장 이후 모든 기록이 담긴 차트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 주봉 61선 이탈 이후 횡보하다가 다시 61선을 터치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진행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프랙타를 참고해 주봉 61선 터치를 기다렸지만 61선조차 터치하지 못한 채 시장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을 선택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세 번째 이상현상으로 알트코인 순환매가 사라졌죠. 이번 시즌에 알트코인이 크게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2025년 비트코인이 120K 이상에서 횡보하던 구간에도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도 알트코인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죠. 이상하죠? 지난 시즌을 떠올려 보세요. NFT, 디파이, 메타버스, P2E 여러 메타가 동시에 흥행하며 자금이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밈코인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있는 메타가 거의 없죠. 즉 유저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로 계좌가 불어난 사람 주변에서 몇 명이나 있나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면 4개월 연속 음봉 발생, 주봉 61선 터치 실패, 알트코인 순환매 없음, 이 세 가지는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코인러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를 포함해 지난 시즌을 1대1로 대입해 분석했던 사람들 역시 표본 오류에 빠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왜 이런 일이 동시에 발생했는가? 이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4개월 연속 음봉은 단순한 통계 붕괴가 아니죠. 과거를 보면 3개월 음봉 뒤에 반등이 나왔던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던 환경이었죠. 2020년 코로나 이후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행되며 시장 전반에 유동성은 넘쳐났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고 조정이 나와도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었죠. 즉 조정 이후 반등이 가능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유동성은 선별적으로 움직이죠. ETF 자금은 4개월 연속 유출이 진행되며 기관의 매수세는 크게 보이지 않죠. 과거가 반등을 전제로 한 조정이었다면 지금은 시간을 요구하는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4개월 연속 음봉은 약세 신호이며 사이클이 후반부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주봉 61선 이탈 후 다시 터치가 없었던 이유는 비단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주봉 61선 이탈이 저가 매수로 인식되던 구간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완화적 통화 환경,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그 전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봉 61선 이탈은 기관 기준에서 추세 이탈 신호에 가깝습니다. 추세가 깨진 자산을 서둘러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먼저 나온 건 반등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였던 것입니다. 즉 이번 구간은 자금 구조가 바뀐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메타의 부재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지금 골드를 보면 고점을 만든 후 조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이라면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드와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했죠. 즉 자금 순환의 고리 자체가 끊긴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체감하죠. 금이 1% 움직일 때 필요한 자금은 비트코인이 20% 움직일 때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률이 둔화된 골드에서부터 작은 자금 이동만으로도 큰 변동이 가능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 역시 과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2026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시즌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월봉에서는 4개월 연속 음봉이 이어졌고 주봉 61선 접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트코인으로 순환매 역시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이동 흐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크립토 시장은 신규 자금 유입보다는 관망과 회피가 우선시되는 환경에 놓여 있죠. 여기서 잠깐 이런 시장 구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의사표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 다르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걸 판단하려면 현재 시장을 먼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10월 10일 비트코인이 하루에 17% 급락했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과 비교해보면 현재 거래량은 약 2배 수준이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공포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의미, 그리고 지금 가격은 채널 하단에 정확히 닿아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무려 한 자릿수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 증가, 채널 하단 접근, 공포 지수의 극단적인 구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과거에도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거래량을 확인한 후 텔레그램에서 지지 구간을 적시해 공유드렸고 다행히 59,800달러 바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없이 잡았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기준인데 지지가 유지되면 상방으로 대응하고 이탈이 확인되면 다음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할까요? 현재 시장에는 기준이 되는 3개의 핵심 구간이 있습니다. 지도부터 펼쳐볼게요. 첫 번째는 74,300달러. 먼저 지난 강력한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온 범위를 조사해보면 고점과 저점 대비 피보나치 0.382 구간에서 멈췄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차트를 보면 74,300달러는 피보나치 0.38이 되돌린 구간이고 여기에서는 반등이 멈추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여기에서 밀리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죠. 두 번째는 8만 달러 구간인데 79,600달러에서 81,200달러 사이에 아직 메워지지 않는 CME 갭이 남아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갭을 빚을 갚듯이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중기 반등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 지점이죠. 세 번째는 85,150달러인데 최고점 최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38이 되돌림 레벨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 초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74,300달러 단기 반등의 분기점, 두 번째 8만 달러 중기 반등의 현실적인 목표, 세 번째 85,150달러 추세 전환을 논의할 기준선, 이 세 구간을 돌파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음 방향을 가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2022년 5월과 비슷하다는 관점이 많습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오고 시즌 종료로 이어질 거라는 시나리오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지난 시즌의 1대1로 그대로 대입해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횡보 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통했던 통계와 공식들이 이번 시즌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 시즌에 너무 매몰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을 너무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기준과 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하죠. 오늘 말씀드린 3개의 구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서 행동해야 할지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 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결과 이유를 끝까지 기록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 중심의 관점을 텔레그램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텔레그램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작은 관점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두 마칠게요. 차티스트였습니다.